안녕하세요. 전 경찰 면접관 출신 경찰 면접 멘토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에서 포부학하고 또는 10년, 20년, 3년 후에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인데 좀 많이 다르죠. 지원 동기는 임용 전에 경찰에 입직하게 된 계기를 말한 것이고, 포부학하고는 임용 후에 나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임용 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의 방향. 자, 포부학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닮고 싶은 경찰 중의 인물을 언급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거나 여러분이 승진하고 싶은 간절히 원하는 계급이나 직책을 말을 하거나, 저는 예를 들면 25년 후에 30년 후에 나이 55세가 되면 저는 경찰서장이 꼭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덧붙여야 됩니다. 또는 청룡봉사상을 앞으로 20년 후에는 청룡봉사상을 저는 꼭 타겠습니다. 청룡봉사상 용상을 꼭 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나 전문가라든가 계급이나 직책, 뭐 상을 언급하면서 말한 것이 더 좋다. 추상적 표현이나 미사여구는 가능한 피해라.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 뽑아만 주면은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써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찰조직 내에서 좀 존경하는 인물 또는 닮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고 최규식 경무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이었는데 1968년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난파된 김신조 간첩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국군으로 위장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서부터 수도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최규식, 그 당시 서장이죠. 서장이 직원들 데려와서 앞에서 진두지하다가 바로 적의 총탄에 맞아 순직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서는 호국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경찰학교에 최규식 경무관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국 경찰의 상징, 호국 경찰이 되고 싶다. 최규식 경무관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최중락 전 총경 전설입니다. 전설, 레전드입니다. 대한민국 강력범 수사의 레전드입니다.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이분한테 강의를 좀 들었어요. 수많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분이 대단한 줄 몰랐어요. 지금 압니다. MBC 수사반장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최보람 씨가 주인공 역할을 했지만 이분이 실제 주인공이에요. 포도왕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1300명의 강력범을 체포했고 2600구의 시체를 처리를 한, 도저히 30몇 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어떤 한 사람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기가 잡아놓은 많은 강력범들 교도소 갔다 오면은 일일이 찾아가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어떻게 살면 좋은지 경생 교화하는데 자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범을 잡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강력범이 사회에 나서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관이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흉상도 작년에 제막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경찰의 표상으로. 그죠? 자, 수사반장은 이렇게 최중락 씨 앉아 있죠?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영화 배우들입니다. 드라마 배우, MBC 드라마 배우들이죠. 최중락 알아두시고, 공길영 전 총경, 이분도 부산의 최중락 씨다 보면 됩니다. 이분입니다. 저도 경정 시절에 부산에서 이분이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압니다. 영화 극비수사의 주인공입니다. 김윤석 씨가 주인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주인공이요. 이분이 제일 유명한 이유는 많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송미장 여관 암살상 같은 살해사건도 해결했지만 가장 큰 거 1978년도 정효주장 유괴살인사건을 이분이 해결했어요. 이 정효주장은 당시 9살이었는데 큰 수산회사의 사장의 딸이었는데 당시에 범인이 납치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극비 수사를 해가지고, 극비리에 공개 수사를 하지 않고 극비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사였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납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도 이분이 또 해결했어요. 참
두 번 납치돼가 살아온 유일한 사람이고 그 두 번 다 같은 유괴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총경을 제한 모든 계급을 특진을 했다. 얼마나 범인을 열심히 잡았으면. 운만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자, 강력도 수사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길령 알아두시고 부산을 지원하면 알아둬야 됩니다. 서울 지원한다 최중락 씨 알아둬야 됩니다. 또 여러분 신세대라면 치안을 위해서 몸을 만드는 몸짱경찰관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부산경찰청을 대표하는 몸짱 3위방이 있습니다. 서하경찰서, 영도경찰서, 부산시경찰서. 자, 이거는 단순히 몸짱을 만드는 경찰관이라면 그렇게 별로 임팩트가 약해요. 치안을 위해서 한단 말은 범인 검거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만든다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몸짱 경찰관 중에는 달력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대는 최규식이나 뭐 최중락 씨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떤 담고시켰지만 어쩌면 국민 속에 가장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경찰이 되겠다는 것도 하나의 신세대다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부가 될 수 있겠죠. 자, 청룡봉사상입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데 연일례 시상을 합니다. 경찰관 6명, 일반인 3명에게 상을 주는데 경찰관은 충분야, 신분야, 용분야 각각 2명씩 6명을 줍니다. 이 충분야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주로 보안부서, 간첩, 국가보안법원 사건을 많이 잡은 사람. 용분야는 주로 강력범이나 범인을 많이 잡은 사람. 신분야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많은 신뢰감을 준 그런 분야. 사람들을 신분야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난 3년 후에 2년 후에 중분야에 또는 신분야에 용분야에 나는 수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청룡봉사장 모든 경찰관의 꿈입니다. 자, 오늘의 예시 보겠습니다. 저는 샌디에이고의 경찰관인 제레미 헤누드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제레미 헤누드 이분입니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돈이 부족하여 과자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흑인 소년에게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NBA 스타가 되고 싶다는 꼬마의 꿈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헤누드에게 1달러는 작은 선행이지만 흑인 꼬마에겐 수백만 달러 이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관이 되어 많은 사람의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희생 봉사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넘어 존경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이 되겠다, 존경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썼죠? 다소 추상적인 포부입니다. 그런데 제레미 헤누드의 선행을 예로 들어 표현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인 포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는 제레미 헤누드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 더 나아가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경찰이 자기 꿈이구나, 포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헤누드를 인용을 했다. 잘 썼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이런 숭례문이 불타서 무너져 내린 모습은 당시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고성 산불로 엄청난 인명가 소실되는 것을 TV로 시청했지만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첨부했습니다. 남대문 방화범은 용케 잡았지만 고성 산불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과학수사 연수원이나 경찰청 소방서에서도 그 원인을 가끔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화재 발생 시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들어와서 화재 감식 전문가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죠. 경찰에 화재 감식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의무경찰 시절 방범 순찰 근무 시에 마을 주민이 다가와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저 혼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군대 선임과 대화를 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뿌듯함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보람과 뿌듯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의 말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신뢰받으며 행복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 나서났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말 다 써놨어요. 미사고 다 써놨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조금 허전해 보여. 그렇죠? 너무 추상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포부가. 정치, 소통, 신뢰, 행복, 충성 등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보이기 쉬운 포부지만
그나마 의경 시절의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신뢰, 국민과의 소통 신뢰 중에서는 강조한 사례가 있어서 다소 구체화되었다, 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상 포부에 가까우므로 정치, 소통, 신뢰, 행복, 충성 이런 여러 단어 중에서 두세 개의 단어만 사용하고 국민과 정말 소통해서 또는 행복을 준 사례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식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에 두 개는 잘 썼고 이거는 조금 보완할, 세 번째 사례는 좀 보완할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찰관의 포부와 각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들을 정리하면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거나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표현하거나 무슨 상을 수상하겠다 하든가 아니면 특정한 계급의 직책을 얻겠다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포부를 표현해야만 면접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